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DM으로 요청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숙소를 꾸밀 때 가성비 숙소로 꾸며야 될지 아니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서 프리미엄 숙소로 가야 할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세요.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뉴스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아오면서 호텔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숙박업이 대호황인 이 시점에 내가 과연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장기적으로 유리할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가성비 숙소와 프리미엄 숙소를 직접 가보면서 두 숙소의 차이, 그리고 두 숙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한번 가실까요? 여기가 가성비 숙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위치는 용산구 이제 1급지 주변에 있는 숙소거든요. 피디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가성비 숙소다 라고 하면은 지금 뭐가 떠올라요? 잠만 잘 수 있는 공간 같아요.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침대는 뭐 원목에, 침대 매트리스 커버 뭐 회색에, 탁자도 뭐 원형 탁자 하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가성비 숙소인데, 근데 가성비 숙소라고 하더라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에어비앤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성비 숙소라면 약간 그런 거죠. 물품들을 대부분 당근에서 구매를 했고, 당근에서 구매를 했으니까 톤앤 매너가 잘 안 맞아요. 그냥 있을 것만 다 있는 거죠. 지내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딱히 이쁘지는 않고, 이쁘지가 않으니까 뭔가 포토존도 안 나오고 사진도 잘 안 나오고, 단가가 아무래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냉장고 같은 이런 것도 그냥 누가 봐도 약간 당근에서 구매할 법한, 실제로 이런 거 당근에서 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면은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거실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싱크대도 그냥 옛날 싱크대죠. 있을 거는 다 있고, 세탁기 있고, 건조기 있고. 여기가 그래도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는 숙소긴 한데 예산이 500만 원 이하로 세팅이 된 숙소예요. 베드수가 5개거든요. 침구류값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 외에 가구라든가 다른 용품들까지 합쳐서 500만 원 이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이상하진 않아요. 이 숙소는 왜 가성비로 해도 좋냐면은 일단 위치가 너무 좋아. 위치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외국인들이 많이 문의가 오는 그런 위치 중에 하나예요. 2층 올라가기 겁난다. 가성비 숙소가 그래도 왜 나쁘진 않냐면은, 우리가 해외에 가가지고 숙소를 묵는 이유가 진짜 그냥 쉬려고 묵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숙소에서는 그만 잠만 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쉬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벽지는 어떤 거 썼네, 샤시는 어떤 거 썼네, 가구도 뭐 좋은 거네 마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벽지에다가 페인트를 이렇게 막 발라놨어요. 기존의 옛날 벽지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페인트로 보수를 하면서 지내는 데에는 문제는 없다. 자칫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성비 숙소로 나는 하겠어. 그렇지만 돈을 써서 꼭 고쳐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장판. 여기 보시면은 이 장판에 지금 손을 안 대가지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가 2층 숙소인데 2층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데 딱 그냥 처음으로 보는 부분이 이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환불에 타면 그냥 바로 이제 인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러그 같은 걸로 깔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방마다 에어컨은 필수예요. 돈을 줄이려고 그냥 거실에다가 스탠드 에어컨 하나 설치해놓고 방에다가 선풍기만 두고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 숙소에 많은 인원들이 오는데 커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커플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코를 걸고 해가지고 방문을 닫아야 하는 이슈가 무조건 있어요. 근데 에어컨이 거실에만 있다라고 하면 방에 있는 사람들은 방문을 닫고 싶어도 못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드 에어컨을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방에다가 무조건 이렇게 벽걸이를 하나씩 두고, 차라리 거실에 실링팬을 달거나 선풍기를 달거나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한님 집 상태만 보면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돈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피디님 같은 분들은 애초에 여기를 안 오죠. 그래서 가성비 숙소를 하시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 보증금이랑 월세가 저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시간이 많아야 돼요. 대부분 이제 전업주부분들이시라던가, 내가 프리랜서라서 내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청소하고 본업을 할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자본이 되게 많지가 않으신 분들은 이 가성비 숙소를 해도 되는데, 이게 돈이 되기는 돼요. 왜 돈이 되냐면은, 지금 여기 같은 집도 인원을 일단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기본 수요가 받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들 머리 자르러 갈 때 저렴한 미용실 있잖아요. 뭐 동네 미용실, 이발소 이런 데도 수요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수요는 있어요. 그냥 정말로 누군가는 난 정말 잠만 자면 돼, 숙박비는 아끼고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더 사 먹자, 이런 사람들의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프리미엄 숙소를 와봤는데요. 이 숙소는 어디냐면은, 제 졸업생분 중에 2호점을 얼마 전에 차리셨어요. 2호점을 차릴 때 1호점보다 더 투자를 하면은
더 많은 기대 수익을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힘을 많이 드는 숙소예요. 어때요, 피디님? 아까 그 숙소랑 여기 비교했을 때 어디 묵고 싶어요? 당연히 여기죠. 만약에 금액이 여기가 2배 정도 더 비싸요, 거기보다. 그래도 한 번 하는 여행이니까. 그쵸? 딱 이런 심리예요. 이 한 번 오는 여행 제대로 좋은 추억을 만들자, 그러는 의미에서 내가 돈을 더 주더라도 이런 숙소에 묵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는 건 똑같겠죠. 단순히 잠만 자러 오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주는 분위기와 경험에 돈을 지불하고 오는 거거든요. 내가 성수기가 되거나 수요가 많아질 때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숙소는 물론 초기 비용이 들겠지만 나중에 운영을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방을 한번 보시면은 프리미엄 숙소라고 해가지고 막 평수가 30 몇 평이다, 40 몇 평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도 일반 투룸 정도의 12평 정도 되는 그런 집이거든요. 보시면은 기본적인 벽지에 기본적인 장판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가구라든가 심지어 침구류도 정말 비싸고 좋은 거 쓰셨거든요. 만져본 느낌이 달라요. 딱 봐도 뭔가 좋은 거 쓴 것 같죠? 분위기부터 다르잖아요.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와 진짜 좋다. 우리가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여기도 원래 일반인 분들이라면은 그냥 침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침대를 둬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해야지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이분은 적어도 이 공간 하나에서만큼은 내가 그래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을 여기 마련을 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침대를 하나 더 넣으면은 추가 인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대신에 숙소의 퀄리티는 뭔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주방 같은 경우도 가성비 숙소는 기본적인 싱크대였다면은 여기도 새로 장을 짜신 거예요. 들어왔을 때 모난 거 하나 없이 그냥 깔끔하고 좋다, 이 인상을 줄 수 있는. 프리미엄 숙소도 당연히 단점은 존재해요. 뭐냐면 내가 투자한 게 많고 하다 보니 신경을 쓸 게 더 많다는 건데 지금 수건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좋아요. 바디 타올 5개랑 지금 페이스 타올이 이런 식으로 비치되어 있는데 이 바디 타올이 정말 도난당하는 건 1순위예요. 바디 타올 제가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은 새로 이제 채우거든요. 사람들이 가져가요. 바디 타올 하나에 아무리 저렴해도 동대문에 가면 9,000원에 떼오고 그러거든요. 바디 타올도 5개 정도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5만 원 꼴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사라진다고 하면은 이런 거 계속 챙겨줘야 되는 그런 비용과 또 사람들이 기대가 높아져가지고 바디 타올을 2-3개면 말이 나와. 사람들이 호텔 느낌으로 생각해요. 더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바디 타올 전 많이 안 주거든요. 제가 가성비 숙소도 있고 저도 프리미엄 숙소도 있지만 가성비 숙소는 전 아예 바디 타올 주지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바라지도 않아요. 관리에 대한 피로도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캐리어를 부딪히면서 까질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거 까짐만으로 인해서 내가 게스트들한테 에어 커버를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누적이 된다고 하면은 이 가슴이 너무 보기가 안 좋다, 뭐 위험하다, 그러면 또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렴한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럼 또 이걸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가성비 숙소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제가 제 숙소 이제 PD님 청소하는 영상 찍은 적 있잖아요. TV 좋은 거 쓰셔야 돼요. 삼성. 일단 한번 켜볼까? 얼마나 걸리는지? 와, 바로 켜지죠. 켜지는데 지금 한 10초도 안 걸렸어. 근데 내 거 이전 거 보면은 켜지는데 한 세월이죠. 켜졌어. 여러분 그냥 좋은 거 쓰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에어컨 같은 것도 요즘에 IoT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여름이 되면은 게스트들이 에어컨을 틀고 나가요. 게스트가 장시간 외출하게 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 게스트가 외출했을 때 끄거나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공과금을 더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당근에서 뭐 저렴한 거 사지 마시고 그냥 이왕 한번 하실 거 제대로 된 거 IoT 되는 거 사셔가지고 공과금 절약도 하셔라. 이거 안 하면은 공과금이 정말 20만 원 차이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숙소를 하실 분들은 내가 진짜 제대로 해보겠다, 내가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위치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내가 이미 입지 전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픈하신 분들 아니면 오픈 준비 중이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프리미엄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1급지라든가 위치가 좋은 곳은 어차피 수요가 있고 여기가 찬 다음에 주변이 차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숙소가 다른 숙소에 비해 조금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차별점을 줄 수 있을까? 그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프리미엄화 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계산을 해보시고 과연 어떤 게 나한테 잘 맞을까, 그런 거를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숙박업의 수요는 분명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급도 이전에 비해서 많아졌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정보들은 불과 1년 전과 6개월 전과 지금 트렌드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적응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강의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래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보시고요. 저는 그러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